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마음에 진짜로 신발을 벗고 탈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 비행기는 인류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화물의 운송 시간이 짧아지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비행기가 티베트의 상공은 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만약 이 지역에 가게 된다면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티베트 지역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비행기가 티베트를 지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보통 이동수단은 먼 곳에 볼 일이 있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하지만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을 구하려 할 때 꼭 필요로 하죠. 이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기차, 배 등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나 물건을 옮길 때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바로 비행기죠.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한 지 약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무역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화물 적재량 차이로 인해 대다수를 선박이 차지하고 있지만 물건을 운송하는 비행기, 즉 화물기는 시속 40km로 이동하는 선박보다 무려 20배 빠른 시속 800km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물품을 해외 직구로 빠르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세계 곳곳으로 여행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전투기, 폭격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항공기는 아니지만 인류는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까지 손을 뻗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주까지 가는 마당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비행 교통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시성이 낮고 눈에 보이는 지형이 없는 남극 대륙,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비행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리고 여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티베트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라고 하면 최대한 짧은 거리로 최단 시간 안에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티베트 지역을 지나가는 비행기는 이곳을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티베트라고 하면 다른 말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무려 4,500m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척박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데다 티베트로 무심코 들어갔다가 고산병에 걸려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는 비행기가 이동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네,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 8,848m로 흔히 알고 계시는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과 티베트 고원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8,000m가 넘는 총 14개의 봉우리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5개의 봉우리는 티베트 고원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비행기가 티베트 고원보다 높게 날면 되는 거 아니야? 일 것 같아요. 실제로 비행기는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인 4,500m보다 훨씬 더 높은 약 10km 상공에서 순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비행기에서도 숨을 쉬어야 하죠. 때문에 이 비행기는 객실 내의 압력, 즉 객실 고도라는 것을 조절하는데 이는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8,000피트에서 10,000피트, 그러니까 약 2,438m에서 3,048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를 경험하신 분들은 적겠지만 비행기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이건 대체로 항공기 여압 시스템이 고장나고 객실 고도가 14,000피트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객실 내 산소 마스크는 평균적으로 약 20분 정도 작동해요. 그 이유는 비행기가 순항하는 고도에서 객실 고도인 8,000피트까지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산소 마스크에 수명이 닿기 전까지 객실 고도에 맞춰 안전한 고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건데 만약 티베트 지역 상공에서 비행을 한다면 비행기는 빠르게 하강해야 하지만 티베트 고원이나 히말라야 산맥 지면과 충돌할 위험이 너무 높아져 비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어찌저찌 안전한 고도에 도착했다고 한들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티베트에는 인구가 희박하고 이곳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공항은 5개에 불과합니다. 뭐 5개면 정말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티베트는 우리나라 면적의 12배에 달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만 총 15개의 공항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할 비행기가 착륙지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티베트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쉽사리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티베트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게 된다면 비행기가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난기류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바람이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 등을 넘으면서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난기류는 소용돌이와 수직전류로 인한 공기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사실 난기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이 난기류는 크게 4가지의 강도로 구분하곤 하거든요. 먼저 가벼운 난기류의 경우 순간적으로 가볍게 흔들리는 정도로 안전벨트에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적당한 난기류는 가벼운 난기류보다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는 정도. 그 다음으로 심한 난기류의 경우에는 비행 고도 및 자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켜 일반적인 비행기 속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때 비행기는 일시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전벨트를 꽉 잡아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그
극심한 난기류는 비행기가 보다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말은즉 비행기에 구조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은 산악 지역에서는 더 강하고 격렬한 난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지만 한번 시작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죠. 바로 연료 동결. 사실 비행기의 연료가 얼어붙는다? 이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로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47도로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온도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티베트 고원 상공을 장시간 동안 비행하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아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 연료는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동결 방지제가 첨가되고, 또 비행기는 엔진 오일을 연료와 이른바 열교환을 하면서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는데, 이건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연료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고원의 상공은 정말 차갑습니다. 보통 1000피트마다 2도 정도가 감소해 36,000피트에는 표준 외부 공기 온도가 마이너스 56.5도에 달하게 되는데, 티베트 고원 상공을 날아가게 되면 혹독한 바람과 차가운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아요. 고도를 낮춰 연료의 온도를 높이려고 해도 높은 산지의 지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강하지 못하고, 각종 시스템을 이용해 연료가 어는 것을 방지하려 해도 티베트 고원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다면 결국에는 연료 및 엔진 오일이 얼어붙기 시작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엔진의 출력이 낮아지면서 실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즉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정말 낮지만 극적으로 살아남는다고 해서 생존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티베트 고원이나 히말라야 산맥처럼 험난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조종사도 승객들도 비행기의 안전한 순항을 위해선 이 지역을 피해야만 하는 건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에서도 예외적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이야기한 수색 및 구조 작업으로 인한 비행이에요. 이들은 수색 및 구조뿐만이 아닌 의료 대피 작전을 통해 잃어버린 관광객, 부상당한 지역 주민 또는 부상당한 중국 군인을 위해 티베트에서 비행을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티베트의 험난한 지형과 부실한 인프라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중국 군인들의 군사훈련입니다. 중국은 현재 인도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서로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꿀밤 대준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무력 충돌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럴 때마다 중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인도를 압박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이 다름 아닌 티베트 지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경 분쟁 지역으로는 카슈미르, 맥마을 라인 등이 있죠. 그리고 현재 티베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항공편은 3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항공편을 운행한다고 하면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과 위험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한다고 해도 공항의 고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공항으로는 해발 4,334m로 세계에서 고도가 높은 공항 2위이자 가장 외딴 민간 공항인 창두 방다공항, 뒤를 이어 해발 4,274m로 고도가 높은 공항 세계 3위인 알리쿤사 공항, 마지막으로 3,800m를 기록한 고도가 높은 공항 순위 7위인 시가체 평화공항이 있죠. 만약 이곳에 무사히 도착해도 고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안전과 예방 조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